생각의 라이브온 투자 고민은 오프 생방송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시라입니다. 오늘이 여름철 덥다는 삼복 더위 중 중복이었습니다. 중복을 맞이해서 정말 치킨 할인을 많이 했는데요. 이 할인이 왜 중복 더위를 우리한테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내 계좌에도 적용이 됐는지 수익률도 마이너스 그리고 좀 줄어든 가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을 위협받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800선을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슬픈 장이었던 하루, 왜 그 전에 미국에서 3대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그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대거 이탈을 했고 그 사이를 개인이 메우려 했지만 채우지 못하고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는 또 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이어가지 못하고 이번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반도체 약세도 이어졌습니다. 또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는 이번에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식 라방에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시황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마감 시황 풀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이 뜨거웠는지 특징 테마를 살펴보고 내일 좀 관심 가질 만한 테마를 관심 테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들은 다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라이브 방송을 비롯해서 저희 지금 원탑 종목도 준비되어 있고요. 1+1으로 에릭 대표님께서 기프트 종목도 준비해 주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 오전에 있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모두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이 라이브 방송 링크도 받아가시고 1+1 기프트 종목과 더불어서 원탑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들어오실 수 있을 때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에릭 대표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시장 힘드셨죠? 사실 이렇게 안보를 엿줍는 것조차 굉장히 죄송스러운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어지는 참여 게시판까지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알찬 정보들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참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간밤 미 증시 3대 증시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그 여파가 우리 증시에도 이어졌습니다. 한번 글로벌 시황과 함께 오늘 증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파벳, 테슬라발의 악재가 굉장히 쇼크로 작용을 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런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급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AI 관련된 가열론까지 힘을 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AI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익은 언제 나느냐, 실적에 AI에 관련된 수익은 언제 반영이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붙으면서 주가에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또 테슬라도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과 더불어서 8월에 예정돼 있던 로보택시 행사가 취소가 되었죠. 그러한 부분에서 급락이 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런 트럼프 관련해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트럼프 관련주로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제는 트럼프 셀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급락에 더 힘을 쏟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최근 또 소화하는 과정을 겪어야겠고 언제 소화가 되느냐 지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AI 가열론이 정말 종목들의 기업들의 실적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이제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과 주가적인 관계를 봤을 때 웬만큼 이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고서는 주가가 실적을 바탕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미국 기술주들이 반등 시점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작된 국내 증시는 마찬가지로 이런 미 증시의 급락 여파를 정말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장에서 이러한 뭐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악재를 일부 소화했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미증시에서 워낙 정말 쇼크적인 급락이 나와주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투심 저하에 의한 시장 하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증시 영향이 가장 컸다 볼 수 있겠고, 뭐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죠.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뭐 굉장히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시장에서는 만족치 못했다 보여지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급락이 나왔고 또 미증시에 영향이 있겠죠. 엔비디아가 못 가는데 SK가 간다는 것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시장이 빠지면서 뭐 증시 위험 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지금 일련의 과정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일단 그러한 측면에서 SK의 하락 그리고 급락이 국내 증시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국내 증시의 투심 저하에 있어서도 굉장히 촉매로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저점인지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확한 상승을 확인한 이후에 뭐 반등에 확신을 가져야겠고 뭐 마지막에 자동차 실적 적어놨지만 이번 주 자동차 실적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동차 실적 바탕으로 또 AI 관련된 부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자동차 관련주들을 바탕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좌절을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 뭐 미증시에서도 MS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존 기타 대형주들의 실적이 남아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어닝 시즌을 뭐 단정 짓기에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단정 짓기에는 좀 섣부른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급락은 정말 속상한 일이지만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급락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오늘 8%대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정말 크게 하락을 나타냈고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도 그 여파를 이어받아서 우리 국내 증시 모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알파벳과 테슬라발 쇼크가 있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을 내놨고 이와 관련해서 뭐 시제품 공개를 연기한 여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AI랑 관련해서 이 AI가 과열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앞으로도 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좀 더 예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뭐 예민하고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오늘장 키워드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주식라방 시청자와 함께하시는 방송입니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오늘장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와 관련한 고민 그리고 또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에릭 대표님 오늘장 네. 키워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SK 하이닉스를 꼽고 싶습니다. 뭐 실적이 정말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호실적임에도 시장에서는 뭐 6조 원이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측면도 있었죠. 쉽게 말해서 이 실적에 대한 좀 허들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런 또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에는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뭐 실적이 이미 주가에서 반영이 된 상태였고 이런 만족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SK 하이닉스는 국내 증시 뭐 명실상부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면서 사실 지금 자리가 지금 또 뭐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 자리였는데 오늘 하락이 나와주면서 정말 이제는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나왔을 때 추가적인 또 여파가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장세였고 좀 안타까웠다 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SK의 견조한 실적은 여전히 이
앞으로의 회복에 대한 또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장의 증시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투심 저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소화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런 견조한 실적과 앞으로 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회복을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로 SK 하이닉스 뽑아주셨는데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SK 하이닉스 오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바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그래도 이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저 글로벌 증시 자체가 투심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경향이 있고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은 오늘장 특징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특징 테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테마 갖고 오셨을까요? 오늘 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일부 뭐 시장 흐름에 비해서 강했다 할 수 있는 테마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이 광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또 2차 전지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 보여줬기 때문에 또 언급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광고 그리고 2차 전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테마 광고와 2차 전지 갖고 와 주셨습니다. 광고 하면은 오늘 아마 티몬 사태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좀 더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핵심적인 내용 바탕으로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티몬 그리고 UF 판매 대금에 대한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일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이커머스 관련된 또 종목들이라 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광고 종목들은 사실 이런 뭐 플랫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거나 대표적으로 메타가 있겠죠. 메타라든지 네이버의 치지직 그리고 뭐 최근에는 틱톡샵 같은 부분에서 이슈가 나와줄 때면 이런 광고 종목들이 기업들이 그러한 플랫폼에 또 투자를 하고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흥행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이런 광고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악재, 증시에 있어서 악재를 바탕으로 수혜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였으면 뭐 제가 오늘 사실 안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정부가 개입을 시도하려고 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은 즉슨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 흐름이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흐름에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소외 중소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일부 들어가는 흐름에 있었는데 이런 또 테마가 강력한 테마가 나와줬다는 것은 가볍고 또 아래쪽에 있는 광고주들에 있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기타 플랫폼과 협업 관계에 있는 광고주들이 급등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수혜를 보는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예스24 그리고 쿠팡, 인터파크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틱톡샵까지 있는데 오늘 좀 몇 가지 종목들 특징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제가 이 광고주 한동안 단기적으로 유망하다 보고 기프트 종목까지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급등을 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눌려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순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참여 게시판 들어오시면은 내일 장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듣기만 하면 공략할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 텐데 뭐 플레이디를 빼놓을 수 없겠죠. 굉장히 뭐 오늘 시장에서 이런 양봉을 꽉 채우고 마무리를 했다는 것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 일단은 뭐 검색 광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뭐 퍼포먼스 광고 같은 뭐 PC 모바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나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고 회복세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종종 끼를 보여주는 종목이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끼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고 오늘 또 굉장히 이슈와 더불어서 한 번에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비록 상한가가 또 도달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종가까지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광고주들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을 또 관찰함에 있어서 좀 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진입한다는 것 자체는 좀 힘든 자리이죠. 뭐 정말 강심장이시라면은 뭐 내일 시초가에 진입하셔서 뭐 정말 손절가 잘 잡으시고 진입을 하시겠지만 뭐 저의 성향과 기본적인 주식을 대하는 마인드셋에 있어서 지금은 좀 참아야 될 자리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죠. 이 종목은 저도 여러 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EM넷입니다. EM넷 차트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죠. 전에 이런 뭐 메타 실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일부 여러 가지 치지직 그리고 틱톡샵 같은 이슈가 있을 때면은 이렇게 또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플레이디도 보시다시피 뭐 이평선,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온 흐름이지만 이런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하락 추세에서 또 일부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디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 EM넷은 장기 이평선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종가를 만들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 오늘 상승이 끝일 수도 있다 보시고 조금 더 확실한 공약을 하고 싶으시면은 조금 더 명확한 지지를 눌린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장 뜨거웠던 테마, 특징 테마로 첫 번째 광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광고 관련해서 저희가 두 종목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플레이디였습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오늘 2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장대 아주 꽉 채운 양봉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지금 추세를 따라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일 시초가에 구입하셔도 괜찮겠다. 사시면 괜찮은데 하지만 지금 추가적 상승이 가능한 흐름이지만 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장대 양봉 보인 차트 보면 좀 두려움이 앞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내일 오전장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조언 필요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내일 오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모두 자세한 전략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 들어오셔가지고 그 라이브 방송 링크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EM넷 살펴봤습니다. 오늘만 해도 12.78% 상승률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근데 이와 달리 플레이디와는 달리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세를 보여주면서도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상승일 수도 있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뭔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고민이신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요. 내일 오전에 저희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전략 모두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 뜨거웠던 두 번째 테마 2차 전지 뽑아주셨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릭 대표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금 상승세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소 그냥 저가 매수세 아닌가 싶더라고요.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뭐
잘 여쭤보셨는데 제가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또 실적 발표가 있었죠. LG 엔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만 살펴보시자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24.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올해 이 LG 엔솔은 2분기 자동차 전지 그리고 ESS 부분에서 수주 성과를 달성하면서 여러 가지 또 R&D 부분까지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국내에 뭐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이런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서 최초로 르노와 이런 또 LFP 배터리 신규 수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대차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인도 시장에서 관련 또 합작 공장이 본격적으로 또 돌아간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앵커님이 여쭤보셨듯이 지금 오늘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급등이 상승이 나왔다기보다는 오늘 사실 장중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대다수가 최저가를 찍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바로 반등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아직은 여러 가지 업황과 종목들의 실적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추세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삼성 SDI 그리고 에코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LNF까지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인데 이러한 흐름에서 추세를 돌렸다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테마 두 번째로 2차 전지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호실적은 아니고 뭔가 어닝 쇼크에 해당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한 2차 전지주 이번에 에코프로 그룹주도 반등한 바 있고요. 소폭 상승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2차 전지 이번에 가지고 온 두 종목 있으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뭐 관련주 살펴볼 텐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2분기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아직은 주가가 뭐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많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이 적정 주가이다. 물론 고점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건 맞지만 지금이 적정 주가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업황적으로 실적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오늘 일부 상승이 나왔지만은 하락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을 찍고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인데 물론 저도 이런 2차 전지주들이 힘을 좀 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추세를 돌릴 만한 재료로는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고 여러 가지 뭐 시장 수급 여건상 아직은 이런 좀 덩치가 큰 2차 전지주들이 많은 상승을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술적 반등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살펴봤습니다. 오늘 반등세는 기술적 반등세다. 업황 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도 갖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LNF 갖고 오셨는데 한번 좀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LNF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죠. 장기 평선 아래에서 더 올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최저점을 찍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런 2차 전지주들의 흐름에 있어서 좀 파악을 해볼 것은 일단 시장에서 나온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고가의 비싼 SK 하이닉스는 팔았는데 이런 좀 저점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매수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시장이 정말로 이제는 좀 거품을
뺀다 고 봐야 하는지 이런 눌려 있는 종목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바탕으로 좀 유입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구간에 있고 지금은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기에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관련해서 꼭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유하지 않고 또 진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에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 두 번째 테마 2차 전지 뽑아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LNF 살펴봤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소폭 반등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이게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한 여력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업황 회복세가 나타나야 두 종목 모두 나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 이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 LNF 모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가격대를 살펴보니까 두 종목 모두 1년 전에는 진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딱 1년 전에 62만 원대였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딱 1년 전에 31만 원대였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62만 원, LNF는 11만 원대더라고요. 물려 있는 분들이 많아서 속상하실 텐데 회복세가 그래도 나타나겠죠? 이 가격이 언제 정도면 이렇게 추세 상승을 좀 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증시 자체에서 좀 예상을 해보는 시점은 이런 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전기차보다는 ESS에 좀 집중을 해 나가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대장주인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판매량을 봐야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또 종목들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받쳐줘야겠죠. 그래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은 업황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정말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 아니면 혹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의 자리를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 물려 계신 보유 중이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도 사실 2차 전지주 하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이 저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자 할인 가격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내가 샀을 때 싸야 할인 가격인데 그렇죠. 사실 전에 그 고가일 때가 비싼 거였을 수도 있다라는 내가 측면에서 비싸게 샀을 수도 지금이 있다. 적정 주가일 수도 있다는 부분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 따라서 이런 반등 흐름 따라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명확한 업황과 좀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줄 때 그러했을 때 좀 진입을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고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시고 하는 식으로 또 대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음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자, 시장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먼저 가질지 그러한 점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테슬라발 쇼크 때문에 정말 미 증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가 업황이 회복이 되어야 좀 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대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고요. 또 지금 관련해서는 더 저점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에릭 대표님 솔직하게 말해주십니다. 저희 관련해서 내일 오전에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가격 전략 모두 다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뭘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무엇을 팔아야 될지 정말 고민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내일 오전 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가격 전략 그리고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 기프트 종목과 원탑 종목 모두 다 에릭 대표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 이 라이브 방송 링크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에릭 대표님이 선물로 준비해 주신 종목이 있죠? 기프트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와주셨나요? 네,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광고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장 흐름이 이런 테마성 위주로 가벼운 종목들을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시드가 더 운영할 게 없다면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면은 지금 진입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시장 흐름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광고 관련된 이슈 더불어서 강세를 일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기프트 종목 광고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힌트를 드리자면은 디스플레이 광고 중심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이런 IPTV 이런 매체 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 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종목이고, 일단 1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차트를 함께 보시면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비용 통제라든지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이런 또 펀더멘탈 부분이 회복이 될 여지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좀 눌려있는 차트가 눌려있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오늘 2차 전지가 일부 저가 매수로 올라왔다시피 좀 이런 싼 저가의 종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주들 그리고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이런 눌려있는 종목을 손절가를 잘 잡아서 진입하시는 편이 좀 더 여유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충분히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다 보고 있고, 일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점을 찍고 또다시 상승 여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 궁금하시면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참여 게시판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기프트 종목으로 광고 테마 종목 뽑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는요, 디스플레이 광고 중심의 인터넷 및 모바일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눌려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 여력 있고요.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져가신다면 지금 테마적으로 수급이 메말라 있는데요. 이렇게 광고 테마가 부각됐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도 수급이 달라붙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야 이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주도주 테마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광고성 테마, 광고 테마가 있을 때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방송 시간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에릭 대표님께서 모두 다 풀어주신다고 해요. 이 기프트 종목과 더불어서 원탑 종목, 가격 전략과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탈출구까지 모두 다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장 주목해야 될 관심 테마는 무엇인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주식라방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주식라방 시청자와 함께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하시는 방 들어오시면요.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모든 고민들 이야기 저희가 다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민 다 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QR코드 스캔하셔서 모두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 이어서 내일 관심 가질 만한 테마는 무엇인지 관심 테마 짚어보고요. 그리고 저희 주식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원탑 종목
종목 준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원탑 종목과 앞서 설명해드린 기프트 종목은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만큼 내일장에서 내일 장 열리자마자 실시간으로 또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내일 오전 중에서 이 라이브 방송 링크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내일장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모든 전략들도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에릭 대표님, 내일 관심 가질 만한 테마는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오늘 뭐 관심 테마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앵커님은 비만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지? 저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어렸을 때 되게 좀 믿겨지진 않으시겠지만 네. 뚱뚱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비만 치료제 제 2세를 위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좀 살짝 당황했는데 저는 사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은 없고 오직 이 증시로만 대하는 사람인데 혹시 좀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아, 네. 여쭤봤는데 또 의외의 대답을 하셔서 네. 조금 더 오늘 테마를 이해함에 있어서 좀 더 쉽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저 아주 관심 많으니까 빨리 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 사실 시장에서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비만 치료제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시장이 사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에 많이 흔들리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비만 치료제는 일부 좀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수급도 꾸준히 받쳐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뭐 정말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강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를 잘 해주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내일 진입을 한다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테마로서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고 좀 종목들 관련주들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시나요 혹시 뭐 삭센다라고 앵커님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는 보았습니다. 네. 제가 맞아보진 않았지만 많이 네. 들어봤죠.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 걸요. 그렇죠. 사실 이 삭센다, 노보 노디스크의 삭센다 특허 만료가 올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제약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삭센다, 바이오시밀러 관련 복제약 제조를 함에 개발에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비만 치료제는 더 이상 테마가 아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말 새로운 시장이고 그 시장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시발점인데 앞으로 중국 시장까지 정말로 활기차게 이루어진다면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정말 하나의 섹터로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관련주들 아직 초입인 부분들이 많고 일단 이 삭센다 매출이 지난해 총 세계적으로 매출이 1조 3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복제 약품들이 나왔을 때 이 시장에서 좀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주목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관련주들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라파스라는 종목도 최근 굉장히 좀 급등을 보여줬죠. 지금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지점에 있는데 라파스는 대원제약과 비만치료제 후보 물질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 뭐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지만은 여전히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사실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장기 이평선 위쪽에 있지만은 장기 이평선에서 명확하게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모습을 해야 이 지점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명확하게 또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자면은 관련주로서 고바이오랩이 있겠죠. 고바이오랩은 사실 차트적으로는 좀 좋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중인데 올해 1월에 이런 비만 치료제 핵심 균주를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하면서 부각을 많이 받은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많이 받았고
부각을 받았을 때는 고점이 14,150원까지 갈 정도로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좋지만 최근 물량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개인의 좀 떠넘기는 듯한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함에 있어서 수급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사실 진입했을 때 고점이 박스권 상단이 너무 짧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고 들어간다 했을 때 손익비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원탑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 있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략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해서 이런 관련주로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수급적인 측면 좀 더 받쳐주고 자리적인 측면에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보인다면은 사실 유망하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겠죠. 해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종목 정도 더 알아볼 텐데 관련해서 좀 같이 집중하셔서 원탑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일 관심 가질 만한 테마로 비만 치료제 뽑아주셨습니다. 이른바 M7이라는 불리고 있는 빅테크 주가가 모두 급락했지만 미국에서도 이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은 살아남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종목은 이 테마는 좀 살아남을 여력이 있다.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뽑아주신 거 라파스였는데요. 오늘 3거래일째 상승을 한 바 있고요. 윗골이 길게 달고 고가 기준은 오늘 3만 원까지 도달을 했지만 지금 수급이 무섭게 들어오면서 상승과 조정이 동시에 있은 바 있습니다. 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고바이오랩 짚어주셨는데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지금 들어와도 괜찮지만 많이 눌려 있고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이 개인에게 좀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내일 관심 가질 만한 테마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요. 내일 오전 중에 어떻게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야 되는지 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에릭 대표님이 짚어주신 매수가, 매도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챙겨가셔야 되냐면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 링크 내일 오전 중에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스텝 바이 스텝 에릭 대표님의 그 전략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비만 치료제 테마에서 좀 더 뽑아볼 만한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에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올릭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올릭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의 동물 실험에서 이런 체중 감소 효능을 추가로 확인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저점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좋고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자리적으로 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위쪽에 일부 좀 많이 쌓여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장기 이평선 시도를 함에 있어서 밀렸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명확한 확신을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조금 더 명확한 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또 종목을 하나 알아보자면 나이백이라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펩타이드 기반의 비만 치료제 관련 국내외 특허 등록 완료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는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명확하게 올라와 주면서 지지를 받고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자리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 따라서 내려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일단 그간 또 꾸준히 밀렸던 자리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고점에 대한 부담도 역시 안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나이백까지 총 4종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다시피 명확하게 지지를 받거나 혹은 좀 위쪽에서 좀 부담이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확인되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또 고점 부담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진입했을 때
가격에 박스 상단이 너무 가까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보셔서 뭐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던 관련주로 본 종목들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라. 좀 관찰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명확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부담이 되면은 뭐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우시면 제가 지금 내일 당장 진입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보시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 QR코드 들어오셔서 내일 라이브 방송까지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일 관심 가질 만한 테마 비만 치료제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종목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세 번째로 살펴본 종목이죠. 올릭스였습니다. 현재 14,000원대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 지방 간염 치료제였다가 지방 치료에 대한 감소도 이번에 얻게 되면서 좀 더 상승 흐름을 탔고요. 저점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위쪽에서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한번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이어 관련해서는 가격 전략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본 종목이었죠. 나이백이었는데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620원에 이번에 종가 형성을 했는데 추세가 좋습니다. 뭐 상승 추세가 이미 오고 있고요. 이 기반에서 좀 더 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면 좋겠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장중에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되는지 내일 11시, 내일 11시가 아니죠. 그리고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모두 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앞서 기프트 종목 그리고 뒤에 있을 원탑 종목까지 모두 다 수익률 챙기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지금 방송 시간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 내일 설명해 주실 라이브 방송 링크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이번에 갖고 와주신 원탑 종목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간략하게 살펴본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엔슬린정 같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중이고 뭐 경구용 관련해서 이런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차트부터 살펴보시자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가지고 온 원탑 종목은 저점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다 할 수 있는 일부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평선 위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겠고 진입했을 때 손절 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손절을 했을 때에도 정말 납득을 하고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략해 보기에 가장 적절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여러 앞서 보신 종목들과 다소 시일적으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 상승기가 있는 종목입니다. 갔을 때 많이 가는 종목이고 또 단기간에 한 번씩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런 횡보함에 있어서 박스권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정말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흐름 속에서 박스권 상단으로 향해 가기만 해도 여러분과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꽤 쏠쏠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내일 중에 라이브 링크 드려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탑 종목으로 비만 치료제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비만 치료제 엔슬림정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경구용으로 이번에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저점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이와 박스 하단이 내려와 있으면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이 명확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업황을 고려했을 때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에서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장이 어렵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정말 2,700선이 위협받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이 이탈했죠. 모두가 정말 내린 시장, 정말 어떤 종목 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하시면 들어오시면 장중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내일 오전 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스캔하셔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으셨을 때 이 모든 전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탑 종목뿐만 아니라 앞서 드린 기프트 종목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기프트 종목, 원탑 종목 이 두 가지 혜택과 더불어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